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변함없이 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예. 가상 리얼리티가 대세입니다. 가만 그렇죠. 보면 가상 결혼, 가상 입대, 네네. 가상 농촌 생활, 심지어 가상 직장 생활까지. 아, 그러네요, 예. 진짜. 왜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뭐 작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당연히 대리만족 아닐까 싶어요. 암체어 트래블러란 말이 있는데요. 네. 안락의자에 앉은 채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오. 영화나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네. 안 해본 거지만 네, 마치 네. 해본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 근데 해보셨잖아요. 해봤죠? 가상결혼. 가상 결혼. 어떠셨어요? 어, 진짜로 이렇게 막 서로 호감도 생기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오해를 좀 많이 샀죠. 아, 그래요? 예. 아니, 저기 결혼하셨던데, 뭐 이렇게 진짜로 결혼한 줄 아는 분들이 계시고, 그만큼 실감 났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네네. 가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는 언제쯤 낳느냐? 북한 분이랑 살면 뭐가 좋느냐? 그런 이런 질문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예. 그래서 진짜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난 유부남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만큼- 지금 현실로 돌아왔어요. 네. 예. 자, 어쨌거나 오늘은요, 가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도입부터 해봤는데, 이 가상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가상현실에는 굉장히 친숙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혹시 가끔쯤은 현실 세계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습니다. 진짜요? 정말요? 그런 적 있습니다. 워낙 거기에 빠져 계시니까. 그렇죠. 매일 보고 있으니까. 전 오늘 두 분 오신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흥분했었어요. 왜냐면 네. 원래 제가 만화가들 중에서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렇죠. 이쪽 분야의 뭐 어떤 기계 같은 것들도 먼저 사서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 기계를 만들고 개발하신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오기 전에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오큘러스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제품을 썼었다고. 아, 그럼요. 예. 네. 쓰고 정말 또, 재밌었거든요. 예. 그걸 중고로 팔았는데 원래 산 가격에 그대로 팔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까. 왜냐면 다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자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면 더 강연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도 들어오면서 아마 체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도 계세요?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체험을 못 하신 분도 계시구나. 이거는 해봐야 되는데. 한번 네.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아직 체험을 못 해보신. 네네네네. 저분의 시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저분이 부러워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예, 저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두 개인 거는 그대로 소스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세계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좌안과 우안을 분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저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원근감을 보려고 그러면 네. 왼쪽 눈쪽이 받는 그 비주얼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요. 그렇게 출력을 해서 네. 입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영화로 봤던 그 어벤져스죠? 어벤져스의 한 장면인데 예. 그 안에 본인이 들어가 있는 기분일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분이 아이언맨인 거예요. 고개를 좀 돌려봐 주세요. 예. 위도 보시고 좀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예, 예, 뒤쪽도 아이언맨 좀 시각으로 쫙 한번 돌아보시죠. 위로도 보시고, 위로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고개를 예. 돌리면 그 안에서 예. 시야가 바뀌어요. 아래로도 보시고. 이제 본인이 아이언맨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치 예. 직접 겪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게 이 화면보다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분 보세요, 지금. 본인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막 뒷건을 치죠? 예, 지금 화면상, 자, 이제 헐크 나옵니다. 어제 굉장히 야, 실험하거든요. 여기 지금, 예, 본인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헐크가 바로 앞에서, 예, 막 주춤주춤 도망가죠? 예.
자, 본인에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저번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자, 그러면은 우리 저분 한번 여쭤봅시다. 일로 잠깐 마이크 쪽으로 좀 와주시죠. 체험을 했으니까 소감을 좀 물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자, 오늘 저 가상 체험을 해보셨어요. 어벤져스의 한 장면을 본인이 기계를 이제 쓰고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내가 이 기계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 네. 물체들이 가까이 오니까 네. 좀 구분이 안 되면서 이게 360도를 돌았는데도 네. 다른 화면이 다 나타나니까 예, 예. 그때부터 신기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죠. 예, 앞에만 볼 때는 그냥 영화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죠. 도는 순간부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아래 다 봐도 다 그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자료 감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야, 오늘 시작부터 흥미진진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상 세계는 정말 재미있는 이 상상력을 정말로 그야말로 많이 쓸 수 있는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진짜 오늘의 기대되네요. 주제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가상 현실을 말하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인데요. 가상 현실을 말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 가상 세계로 경험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상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동열 대표께서는 어떤 내용의 강연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요즘 가상현실이라는 화두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강연은 가상현실이 어떠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짤막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 서동열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러분들께 가상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사용자 경험을 드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용자 경험은 또 여러분들에게 산업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현재 이런 가상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은 어떠한 기술들이 쓰여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크게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가상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산업적으로 고효율 그리고 저비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 가상현실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 예. 가상현실은 실은 이렇게 쉽게 그냥 일반 평면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에요. 지난 100여 년간 영상 산업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2D 화면에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기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떠한 관람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세요. It's a picture in here. 90세 넘으신 할머니 계시는데 지금 두 명의 그 게임 개발자분들이 이 할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영상은 실은 이런 지중해에 있는 저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집을 탐험하는 내용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90세 할머니세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십니다. 갈 수가 없는, 건강적으로 갈 수가 없는 분일 수도 있겠죠. 혹은 가난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집에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다음은 롤러코스터를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예, 뒤에 롤러코스터가 있죠? 예. 예, 그 젊은 신혼부부가 남자분이 게임 개발자신데 저렇게 가상현실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그게 놀래죠, 사람이. 그렇죠? 놀라는 이유가 실은 정말로 타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평소에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리 만족으로 이런 것이 롤러코스터 느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상현실입니다. 예. 다음은 게임 영상입니다. 저 앞에 뭔지 아세요? 예, 저게 바로 뭐냐면 닭부리예요. 예, 그래서 닭부리로 모이를 쪼는 게임입니다. 예. 즉
가상현실에서 여러분들은 꼭 인간이 실 필요가 없어요. 예.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슈퍼맨이 된다거나 혹은 저렇게 닭 대가리가 돼서 이렇게 모이를 쪼을 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상현실은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은 크게 6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드 트래킹, 아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내 화면이 아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내가 그냥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돌아보는 순간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 이제 그런 기술이 헤드 트래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센서가 발달해서 가능하고요. 스테레오스코픽 3D는 여러분들 입체 3D TV 보셨죠? 아까 제가 잠깐 체험하는 동안 좌안과 우안을 분리해서 영상을 뿌려주기 때문에 뭔가 물체가 가까이 있고 멀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뭔가 날아갈 때 오! 막 이렇게 피하던 거 있죠? 바로 그게 원근을 표현할 수 있는 스테레오스코픽 3D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넓은 시야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 TV를 보시면 TV에는 화면에 이렇게 각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IMAX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몰입감이 뛰어난 이유가 화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야각이.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 기기는 넓은 시야각을 제공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트래킹이라고 해서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디스플레이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입체 3D 사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TV 봤을 때는 이렇게 사운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상현실에서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비 영화를 본다고 치셨을 때 좀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운드가 중요하겠죠. 이 뒤에서 괴물이 나타나는지 앞에서 오는지.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 이런 입체 3D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의 기능이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가 이제 곧 상용화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 같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가상현실의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 된다고 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와이에 가 있고. 사실 낮에 일하는 것도 필요 없죠. 왜냐면 그죠. 다 같이 이걸 쓰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회사가 다 지고 있는 하와이인 거죠. 거죠. 다 하와이고 다 회사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상상입니다. 네. 자, 방청객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쪽에.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또.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동에 사는 이주호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네, 뭐 신선하고 재밌고 네. 지금 뭐 21세기 초고도화 시대에서 가상 현실에 맞는 네. 이렇게 뭐 재밌는 주제라서 너무 지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글 글래스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도 다른 뭐 제품이라든지 네. 산업군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음. 이렇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구글 글래스는 네. 가상현실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증강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가상현실은 실은 저희가 이 보이고 있는 모든 화면이 네.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음. 증강현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를 뿌려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을 쓰다가 앞에 딱 버스 라인이 있는데 버스 라인에 이 버스가 어디로 지나는지의 루트를 알려준다거나 혹은 제가 햄버거를 딱 봤는데 햄버거의 칼로리가 얼마큼 나오는지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보를 뿌려주는 기술을 오그멘트 리얼리티라고 해서 AR을 부릅니다. 근데 가상현실은 좀 다른 거고요. 가상현실은 아까 저런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건데요. 이러한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산업적으로 줄 수 있는 파괴적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군대를 다녀오면서 이제 기계화 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전차를 많이 탔습니다. 전차를 많이 타게 되면은 전차 타면은 실은 굉장히 많은 연료를 쓰게 되잖아요. 비용이 들겠죠. 비용이 들고 네. 또 전투를 할 때 이런 포탄 쓰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요. 네. 그리고 이동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코스트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차를 움직일 필요 없죠. 그렇죠. 정말 탄 느낌 줄 수 있죠. 네. 포탄도 다 게임처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비용이지만 고효율성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굉장히, 예. 산업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닝이나 그러네요. 훈련에는 다 도입할 예.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아까 그 어벤져스를 보고 네네.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업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게 되면은 실제로 엄청난 코스트를 낮추게 되고 그렇네요. 그걸 우리가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가상현실은 왜 개발된 걸까요? 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최정화 본부장님께서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강연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네, 가상현실의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좀 네네. 준비를 했고요. 네. 네, 가상현실의 시작에 된 시점부터 활용돼야 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정화 본부장님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가상현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뭐 처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미리 경험을 오늘 아마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가상현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상현실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상상을 많이들 해보셨나요? 상상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예, 사람들은 원래 그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상상들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상상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꿈을 꾸기도 하고 하는데 꿈을 꾸면 저희가 갈 수 없던 곳들을 갈 수 있죠. 예,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되면 많은 저희가 할 수 없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우리가 꾸고 싶을 때 꾸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기 위해서 가상현실이라는 기기들을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968년도에 이제 HMD 형태의 가상현실 기기를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 이반 서들랜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아마 상상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처음으로 개발된 기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피도 크고 그리고 가격도 상당한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런 기기들이 활용도가 있으니까 우주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는 사용을 했다 그래요. 네, 다음은 2012년도에 방금 설명이 있었던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품은 미국의 아주 젊은 친구가 팔머르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뭐 가상현실에 대한 굉장히 많이 푹 빠져서 이 기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뭐 초기에 아마 개발했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형태의 뭐 이때 뭐 이 제품 이후에 이제 뭐 정상적인 어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툴킷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격대가 3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유저들이 이제 가깝게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더 이제 획기적인 제품들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만든 구글 카드보드라는 제품인데 실제로 종이 카드보드로 만든 VR 기기입니다. 구글에서는 이 제품을 설계도에 대한 부분도 오픈도 하고 해서 이제 누구나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VR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은 이제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VR을 활용한 어떤 컨텐츠들이 저희한테 제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VR을 활용한 어떤 산업적인 융합적인 산업의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라는 게 저희한테는 하나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VR 기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볼 텐데요. 활용도 또한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상상의 양만큼 활용도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활용도가 많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입니다. 뭐 게임 분야도 있고 영상 분야도 있고 그리고 영화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게임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성이 있는 요소가 게임 개발의 요소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에서의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요소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게임의 개발이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VR을 이용한 영화도 제작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적인 부분에서는 360도의 영상을 촬영을 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이
360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진 예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이라든가 관광 그리고 체험적인 분야에도 VR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는 피라미드를 걸어가는 모습의 사진인데 이 피라미드를 직접 자기가 걸어가면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버랜드의 뭐 롤러코스터를 직접 가서 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상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가상현실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의료 쪽이나 뉴스, 광고 이런 분야에도 VR이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데 의료 쪽은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무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대 공포증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하는 고소 공포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VR 기기를 활용한 치료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런 가상현실이 대중화되어지면 개인들이 집에서도 이런 앱들을 다운받아서 자기가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와 같이 현재의 가상현실을 이용해서라도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활용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서 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정환 본부장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활용되는 분야는 전 분야인데요, 지금? 뭐 소개를 뭐 하나하나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다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생활에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정도.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컨텐츠를 개발하고 네. 게임도 개발하고 있지만 네. 여러 다방 분야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야까지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도 처음 이런 분야까지 VR을 활용해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뭐 사고나 재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할 때 이제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네, 실천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 가상현실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상황을 다시 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주지만 안전하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주게 그러면서 되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그렇죠. 공포증을 없앤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해요. 네. 실질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그 많은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 가지 않습니까? 네네. 갔을 때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예. 걸프 전쟁을 가면서 실은 누군가와 전투를 하면서 자기 주변에 동료들이 죽어가는 장면, 그렇죠. 혹은 뭐 충격이죠. 동료들이 예. 다치는 장면, 기본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사건들이 겪었을 때에 그런 것을 가상현실로 다시 재구현하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지금 이미 등장하고 있는 네.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거요? 이 상용화가 된다는 것, 누구나 그 가상현실을 겪어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접하기 쉬워야 되고 네. 가격대도 중요하잖아요. 또 뭐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가격도 있고. 예, 그 실은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오큘러스가 처음 만들 때도 실은 얼마 정도면 될 수 있을까? 말고 얼마면 돼? 네. 라는 그쵸. 질문을 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그런 가상현실의 HMD 가격은 아마 20만 원대에서 40만 원 정도의 비싼 가격이 건 아닌 것 같아요. 좋다. 네. 고급 모델의 네네네.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중저가형은 실은 중국산 같은 건 3만 원에서 5만 원 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싼 것들은 직접 카드호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아까 말씀하신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도 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두 분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가상현실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이미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강연 이매진, 계속해서 2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가상현실의 미래입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이 얼마나 더 발전할까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종범 작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상현실을 기대하세요? 만화가들은요 작업을 하고 있으면 작업실에 갇혀 있어요. 네. 근데 가끔 놀고 싶을 때도 못 놀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번은 지중해에 있는 어떤 자택 별장을 경험하는 가상현실을 작업실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정말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식의 어떤 휴가를 위한 가상현실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김현우 씨는 어떠세요? 저요? 네, 뭐가 필요하세요? 저택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방이 한 100개 되는 거야. 그 쓰면 네. 그 100개의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상현실. 뭐 저나 김현욱 씨가 원하는 네. 정도 소원은 금방 이루어질 수준 아닌가요? 그럼요. 그래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 우리 너무 싸. 좀 비싼 걸 얘기했어요. 비싼 걸 원했어야 되는데. 너무 싸. 우리가 네. 너무 자체가 찝해. 네. 자, 그러면은 이번 두 번째 강연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자,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은 뭐 아까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몰입도가 높죠. 예, 정말 자기가 그 가상현실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예, 뭐 시각과 청각은 일단 가상현실에서 가능하고요.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재 공간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괴물이 가까이 오면 무섭고 겁이 나죠. 예, 하지만 지금 현재의 가상현실 속에서는 저는 괴물이 나를 죽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뭐 가상현실 기기를 벗으면 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의 가상현실 속의 게임 속에 나는 완전한 가상현실 속에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가상현실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가상현실 속에 정말 내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 부분은 대체현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대체현실은 가상현실이라는 현실 위에 그리고 인간이 느끼는 이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뇌가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뇌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뇌를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체현실입니다. 네, 이 대체현실의 실험을 한 가지 한 게 2012년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대체현실 한 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에 어떤 실험자를 연구원이 데려와서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HMD 기기를 끼워주고 그리고 연구원은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고 기다리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험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세 번째 영상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을 할 겁니다라고 하는 방금 자기가 들어왔을 때 영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조금 전에 본 영상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또 다른 연구원이 들어와서 방금의 영상은 조금 전에 촬영된 영상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실험자는 정말 헷갈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영상,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그것도 다 촬영한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라고 이제 정말 현실에 있는 영상이에요 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찍혀졌던 과거의 영상이고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실험자가 겪고 있는 현실의 세계인데 이 실험자는 과거의 영상과 현재의 영상을 구분을 못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 게 이제 가상 대체 현실의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의 가상 현실과 지금의 현재의 현실을 영상으로서 잘 믹싱시켜주는 부분에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게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대체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이는데요. 사람은 시각과 청각 이 부분은 가상 현실에서도 충분히 경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가상 현실에서는 유저들한테 그런 경험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게 뇌가 느끼고 있는 감각에 컨트롤하고 있는 뇌의 어느 부분이 이 차갑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뜨겁다고 느껴지는지 냄새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뇌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라는 걸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게 차가움과 지금 현재 15가지 정도를 알게 됐다 그럽니다. 그중에 차가움과 뜨거움 현상을 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가상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추운 오두막 공간에 제가 놓여져 있는 가상현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춥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제가 이제 뇌의 어느 부분을 자극을 시켜주면 뭐 HMD에 그런 자극이 있다면 자극을 시켜주면 제가 춥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워서 가까이 갔는데 너무 가까이 가서 손끝에 불이 잠깐 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뇌에 뜨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에 자극을 주면 지금 뜨겁다라는 상황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가상현실에서는 실제로 차갑고 뜨거운 걸 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에서 어떤 부분이 컨트롤하는지 그 부분을 자극을 주고서
그렇게 경험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뭐 저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다음에 대체현실에 가깝게 가기 위한 하나의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체현실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 정말 아바타라는 공간을 우리가 갈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HMD 기기를 끼고 아바타의 세계로 가기 위한 기차를 타고 제가 움직이는데 그때 HMD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차 안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주위에 보이는 경치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타는 사람들은 아바타의 캐릭터가 탄다든지 그리고 세계의 주위에 보이는 세계가 아바타의 풍경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잘 조합시켜서 대체 현실로 빠져들게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또 아바타의 세계에 도달했을 때 풀을 만져본다든지 물에 손을 대어본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적인 부분, 뇌를 혼란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상현실이 대체현실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대체현실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대체현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상현실의 기술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오고 있고 그 시장이 앞으로 열릴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대체현실까지 이제 많은 연구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체현실이 되고 오면 정말 우리는 가상현실과 가상현실 속에서 살지만 대체현실에 살고 있는 걸 잘 모르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 또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걸 내가 상상으로 뇌 작용만으로 내가 뜨겁고 뭘 만지는 촉각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전 사실 그렇죠. 가끔 네. 뭐 만화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 상상 한 적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가상현실일 수도 있구나. 네. 실제 나는 밖에 어딘가에 있고 네.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대체현실 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영화 네. 같아요. 저는 그럼 네오가 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꿈꾸게 되는 거죠. 예. 이종문 작가, 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고전적인 공포죠, 이제 공포.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장난으로도. 네 엄마로 보이니? 뭐 이런 거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자, 아무튼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흥미진진하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서. 예. 자, 뒤에 계신 분.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저 마포구에 살고 있는 민성훈이라고 합니다. 성훈 씨. 예,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이게 가상 이제 현실이 이제 점점 더 개발되면서 특히 게임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이게 컴퓨터에 너무 빠진 어떤 학생이 음. 너무 거기 몰입한 나머지 이제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해서 네.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아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들었는데 네. 이제 그 너무 이제 가상 현실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면 네네. 그런 범죄들이 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뭐 사실 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 기술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항상 병행되어진다고 예, 봅니다. 예.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좋은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렇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가상과 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이 잘 안 되어져서 말씀하신 어떤 이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신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기술에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항상 기술은 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병행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나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과제 또한 저희들이 숙제고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술들을 좋게 더 발전시키면서 지금 현재 문제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예상되어지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대체현실에서의 얘기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당장 그런 문제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의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잘 개도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동일 대표님의 강연 마지막 강연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죠? 네, 현재 저희가 가상현실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재 가상현실 기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감 현실이 어떠한 것들이 와 있는지, 그래서 네. 이걸 발달한다 그러면은 현실 거를 보고 미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자, 마지막 강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가상현실이 만들어줄 미래를 좀 이야기 좀 합니다. 여러분들, 고향이 서울이 아니신 분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이 실은 멀리 그 타지에 있다거나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공개할 영상은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에서 4,000km가 떨어진, 4,000km가 떨어진 장소에서 이 아빠가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을 처음으로 분만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지금 곧 분만을 할 그 아내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람은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4,00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녹화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이 사람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실은 제 아이들 태어날 때 옆에 분만해서 봤는데 그 감독이 굉장히 경이롭더라고요. 근데 4,000km가 떨어져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 세 번째 아들을 저렇게 보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즉 여기에서는 가상현실은 여러분들에게 공간의 개념을 파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감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던 어떤 다양한 문제들, 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죠. 가상현실이라는 기기는 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날 수 있는 기기는 다 이렇게 쓰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대체 현실을 좀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 장치가 좀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걸어다니면서 총을 들고서는 쏠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은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기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 터치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되어 있고요. 한 명은 지금 이렇게 포즈 잡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내가 가상현실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임무 장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것을 꿈꾸면서 해볼 수 있을까요? 본 영상은 이러한 기기를 활용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하늘을 나르면서 아이언맨으로서 앞에 손이 딱 나오죠? 제가 처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항상 꿈꿔왔던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남아있는 적들을 저렇게 섬멸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저희가 그 가상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숙제도 많습니다. 하드웨어와 이제 콘텐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드웨어, 자, 시각. 인간의 시야는 실은 180도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여기다 둬도 손이 보입니다. 제 귀까지 가지고 와도 실은 제가 정면을 보고 있지만 제 손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시야는 되게 넓어요. 근데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기는 최대 110도까지밖에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야가 좀 좁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연율. 여기서 지연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개를 움직였을 때에 화면이 정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딱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봤는데 드드드득 봤는데 드드드득 이렇게 오면은 실은 굉장히 몰입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연율도 좀 더 많이 개선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각, 스트릿 사운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촉각, 어떤 온도를 느낀다기보다는 내가 만지는 것이 딱딱한가, 혹은 최소한 내가 만졌을 때 뭔가 만진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아직 구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좀 지금 외형적으로 해서 좀 섹시하지 않아요. 딱 썼을 때에 저희가 선글라스 썼을 때 우와 멋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웬 이상한 기기를 눈에 딱 붙여다니는 거야.
약간 좀 오타쿠 혹은 약간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져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형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무게도 약간 있어요.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형적인 디자인과 무게 또 실용성에 대한 것도 아직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연구 되게 중요합니다. 멀미. 사람이 실은 차 타면서 멀미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혹은 배를 타면서 멀미하시는 분 계시죠? 또 비행기 타면 멀미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와 내 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멀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멀미를 실은 가상현실에서 굉장히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영상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멀미 현상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신체적 연구도 많이 필요한 것이 현재의 가상현실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저는 이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이제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또 드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네. 학생.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휘경여자고등학교 1학년 윤다희 학생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들었어요, 강연을? 저 집에 카드보드가 있어가지고 체험을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강의 들으면서 되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도 들었고 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제 제가 집에서 카드보드를 했을 때는 이제 눈이 되게 피로하고 되게 시력이 저하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게 핸드폰을 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용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전용 기계로 하면은 그래도 눈이 덜 피곤하고 시력이 저하되지 않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본인 중에 안경 낀 거는 카드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밤에 핸드폰 만져가지고. 결국은 문명의 이기 때문에 눈이 나쁜 일 한 거네요. 예. 진짜 그런 부분 있겠는데요? 계속 이걸 보다 보면 시력 부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은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그 가상현실을 직접 해보시 아시겠지만 실은 사람은 이 앞에 그 모바일 기기가 있어도 네. 보는 것은 앞에 보는 것이 먼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음. 그러니까 시력에 대한 저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약간 시력 저하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이 최적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지연율에 의해서 영상이 약간 좀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기기에 비교해서는 어떠한 컨텐츠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좀 불편함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비싼 걸 쓰세요라고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이 카드보드를 쓰게 되면 예. 이 스마트폰이 실제로 추평을 안 이루고 약간 어긋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양쪽으로 들어온 눈의 정보가 어긋나서 되게 눈이 피로해지거든요. 예. 이 작가도 경험해 본 거예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마음껏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어떠세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1940년대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또 영화도 가상현실 영화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꿈꿔왔지만 지금까지는 거기에 제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활성화 못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사실 2015년도에서는 저희가 가상현실을 정말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기술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희가 많은 숙제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숙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경험만이 아니라 실은 그것을 어떻게 또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들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해 보시면 아마 21세기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20세기 살았던 분들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을 아니 갑자기 일생을 살았던 분들하고 저를 저도 20세기 살았습니다만 그 다른 경험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체험해볼 수 있는 세상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강의가? 네, 뭐 가상현실은 사실 아직 시장이 만들어졌다거나 사실 뭐 오늘 오셔서 처음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아직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이 우리한테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 이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현실들의 기기들이 하나하나씩 소비자 버전으로 해서 이제 공급이 되어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꼭 가상현실 기기들을 구입하셔서 네. 플레이 해보시면서 본인에 맞는 컨텐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은 괜찮으셨죠? 좀 독특한, 좀 특별한 강연 아니었습니까? 제가 좀 많이 들어서 잘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아, 근데 진짜 힘들어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면 짧은 시간에 하기가. 또. 그것도 그렇고 실은 체험을 못 해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외적은 좀 해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죠.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보셔야 믿을 수 있는 거라서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주책 뭔 소리 하나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직접 체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기회 있으면 지금 가셔서 좀 체험해 보는 것도 네.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쁜 중에도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미지. 오늘 또 결론이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작품 하나가 떠올랐어요. 네. 웹툰, 한국 웹툰에서 양영순이라는 작가가 그렸던 천일야화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는 여러분들 아시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약간 바꾼 건데요. 네. 그 만화 안에는 이야기요법이라는 최면과 비슷한 종류의 치료가 존재해요. 어떠한 이야기 안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네. 그럼 놀랍게도 사람이 변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하지 않는다. 네, 네. 그런데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야기를 볼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이 가상현실이라는 걸 보면서 사실 이 정도로 모든 작가들이, 모든 창작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야기의 세계, 우리가 살지 못했던 삶을 사는 또 다른 삶,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기술이 아닌가.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인류 앞에 대단한 하나의 경계선 앞에 서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종범 작가처럼 스토리를 만드는 작가들에게 이 기술이 활용이 되면 그렇죠. 더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닥터 프루스트가 내가 돼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닥터 프루스트가 돼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사실 예. 작가들에게는 꿈과 같은 기술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영감을 받아서 네. 다음 작품 만들 때 꽤 힌트를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은 나로 해줘요. 재난물이 됐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풍성한 상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입체감도 있고 해서 정말 신기했고 실제로 앞에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재밌고요. 좀 신기하고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휙휙 바뀌는 장면도 재미있었고 실제로 막 게임 안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